김경수, 이재명 지키자 시리즈.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전에 한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12월 24일 날이 김경수 지사 2심 재판 크리스마스 이브? 이분 날. 그래서 제가 그 제목 달았다가 악플이 시달렸잖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달았는데 어떤 분이 왜 기적이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런 말꼬리 잡는 건 제일 싫어요. 어쨌든 그게 있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원래는 12월 중순쯤에 비슷한 시기에 대법 판결이 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헌법 소원 등이 들어가면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당사자한테 2주 전에 연락을 해준답니다. 2주 전에 연락을 해주는데 지금 오늘이 11일인데 아무리 빨라도 지금 대법원이 뭐 연말연시를 떠나서 아직까지 연락 온 게 없다면 12월 달에는 판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뭐 이런 정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원래 예상이 12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재명 지사는 11월 말 정도에는 이게 연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마지막 판결한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저는 이 두 도지사를 지킴으로써 민주당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유죄가 확정되는,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법원이 남아있겠지만 사실 1심과 2심이 결과가 비슷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뒤집기 힘들어요. 이재명 지사 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심과 2심이 거의 비슷하게 나갔지만 한 건에 대해서 뒤집히면서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걸 받아내야 돼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 드루킹의 말이 워낙에 많이 번복이 되고 바뀌었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 맞는 얘기예요. 이제 김경수 지사 건에서도 보면은 엉겹결에 당한 케이스라고 봐. 1심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당한 케이스고 2심은 굉장히 많은 반론을 준비해가지고 증거 막 내밀고 하면서 굉장히 재판을 성실하게 그러니까 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심에서 일단 김경수 지사가 무죄가 나와. 그래야 부울경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민심이 나빠졌다 그러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송철호 시장이나 뭐 오던 시장은 대선 주자라고 볼 수도 없고 대중적인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 유재수 사건 등이 그쪽으로 다 맞물려 있잖아요.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김경수 지사가 무죄를 받아내야 되는데 상식적인 판결을 한다면 이건 무죄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어제 이 녹두 전 우리 김봉준 인사비서관이 그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인사청탁했다고 오사카 영사 뭐 드루킹에 전혀 고려되지가 않았대요. 청와대에서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력한 어떤 정황 증거로서 썼던 건데 지금 뭐 그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지시했느냐 마느냐 요런 논란이 다 핵심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저는 깨졌다고 보거든요. 김경수 지사는 2심에서 무죄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상대방이 말이 서로가 다른데 한 사람의 말이 계속 번복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기다가 거예요.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계속 증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루킹 측에서는 아직 자신의 진술 외에는 제출하고 있는 증거가 없고 그 이후에 2심 재판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 킹크랩 시연을 볼 만한 시간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에 관련된 증거들을 계속 제출해서 그 정황에 대한 그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종편을 비롯한 공중파에서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를 이번 유재수 건도 관련해서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김경수, 텔레그램방, 여론 조작, 뭐 하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정권의 실세가 뒤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프레임화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증거를 내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기사를 크게 나왔으면 이것도 사실 여론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네, 김경수 지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론전에서 약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온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 쪽에서도 좀 잘 싸워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것도 있죠. 중앙과 지방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경기도지사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를테면 이런 거야. 제 전망은
이재명 지사는 어쨌건 무죄 나와요. 요거는 이제 사회적 운동이라는 게 왜 필요했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으로 1,300만 도민이 뽑은 지사를 날리면 안 된다. 이거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된다. 맞아요. 요런 논리였고요. 1심 판결이 완전 무죄가 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김경수 지사 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 문제에 놓여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드루킹 등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마치 국정원의 댓글 개입과 똑같은 논리를 집어넣어서 거기 그 프레임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1심은 사실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맞고 김경수 씨도 재판 다 끝나고 나서 2심은 제대로 잘 준비해 대처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왔던 보도나 재판장에 가보면 재판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1심 받을 때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검찰의 논리, 검찰의 증인이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증언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도 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실제로 1심에 그 전부 무죄를 판결을 끌어냈던 게 있거든요. 김경수 2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저 드루킹 쟤는 그냥 미친 아이로구나. 요런 느낌이었지 실제로 성립이 안 되는 정도. 요런 거였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되면 1월 달 한 초중순쯤에 결과가 나오는 대략 예상을 해 보고요. 24일 날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런 게 있어요. 판사들이 여론에 둔감할 것 같지만 실제로 판사들 여론에 민감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여론이 막 무죄라고 막 외치는 그 분위기에서는 그 여론에 부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법이 아직 미비한 것들이 있어. 판사의 판단으로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웃기잖아. 1심에서는 완전 그러니까 모두 무죄인데 2심에서는 특정 거 300만 원 딱 걸어 가지고 지사직 날리는 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법인데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법이 미비해서 그래요.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코앞에 있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기 때문이지만 코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울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경남 그리고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기도라고 보면 두 지사를 모두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 판사들을 갖고 뭐 이야기할 계제는 아닌 것이고요. 여론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같이 주셔야 되는 거죠. 김경수, 이재명 무죄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꼭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재명은 날리고 김경수만 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 봐봐. 추미애 그 장관 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씹혔습니까? 그 세력들한테, 극문들한테. 추미애 장관 엄청 씹혔어요. 씹힌 이유가 뭔데? 씹힌 이유가 이재명 구했다고. 이재명 출당 안 시켰다고 사건 초기에 이해찬 대표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추미애를 뭐 애미추 뭐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 대통령 임명했죠. 그때부터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왜 그래야 되는데? 모든 세상의 기준은 이재명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한테. 아. 그렇죠. 예. 그 대통령 지지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고 이재명 안티팬.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구하고 한 사람 안 구하겠다고 해서 예전에 그때 김경수 지사 막 그 판결 났을 때 김경수 구하자는 집회를 따로 해버려요. 그때 제가 무대에 올라갔던 기억 나거든요. 그때 그 시사타파가 등의해가지고 그 맞아요. 집회할 때 그 청계광장에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광화문 쪽에서 따로 집회를 하고 있어. 같이 죽어도 못하는 거야. 근데 온라인상에 가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김경수를 버렸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써놔요. 뭔 소리야? 김경수 그 지사 판결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주자들한테 줄 서가지고요. 이 사람 대선 만들겠다. 이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주자한테 줄을 서고 나머지는 배타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다른 방송들은 마치 굉장히 뭔가 좀 잘못된 악마를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 이재명도 김경수도 구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지금 그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한테 한 번씩은 대차게 까여가지고 가루되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1945년 처음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정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이식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첫 반응이 이제 막 막무가내로 막 아무 물건이나 집어가면서
이건 내 자유다. 이건 민주사회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회 혼란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에서의 합의라는 거, 그리고 어떤 그 투표를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누구도 강제하지 않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합의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받아들여줘야 된다. 나는 저 대표를 인정한 적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밀었던 대표를 끝까지 밀겠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진표 총리 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당황했던 것, 뭐 지금 보니까 뭐 정세균 전 의장이 이 개인 정보 등에 있어서 그걸 뭐 이제 동의했다. 그 과정까지 가면 사실상 정세균 의장이 국무총리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김진표 의원 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고 신뢰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김진표 의원의 가장 큰 잘못은요. 당내 분란의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해 버렸다는 데서 사람은 시그널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출당시켜라. 내가 당대표가 되면 출당시킬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태도가 나중에는 민주당의 분열의 씨앗이 될 거다. 그래서 총리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순위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질의멸렬하게 소멸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치권에서 서로 격렬한 토론하는 거 전 나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분열될수록 저쪽이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는 특히 정치의 어떤 급이 좀 되시는 분들, 요즘에 이철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급이 되시는 분들은 언행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제도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해찬 대표 엄청 잘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임기 반환점 돌고 이 상황에서 웬만한 이슈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없잖아.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들이 분열하는 겁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철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는 해도 큰 흔들림 없이 그냥 뚜벅뚜벅 가잖아요. 총선 준비는 1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누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스타트만 하면 돼. 심지어 최근에 나온 그 민주당 안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청년들 있죠. 청년들을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어 해. 뭐 지금 뭐 이제 선거제가 어떻게 이제 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030의 청년들이 출마를 하려면 기탁금이 있잖아. 민주당에서 이런 안이 나왔어. 20대한테는 무료로, 30대한테는 50%만. 그런 디테일. 그리고 전 연령층을 다 굉장히 많은 한 100만 명쯤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례대표를 뽑게 만드는 투표인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화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의 무죄, 이재명 지사의 무죄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고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왜 방송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방송 하루 안 들으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씨 모르겠다고 그냥 자버리거나 술 먹고 뻗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재명 지사가 직을 날린다거나 하는 그럴 때 방송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흥이 안 나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뉴스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김경숙은 이재명이가 다 구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감정상으로나마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한쪽에서 이간질하고 한쪽은 떨어뜨리고 한쪽은 구하자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2판 4판으로 정권 뭐 연장이고 말고도 없이 그냥 니들 죽어라 싸우는 거야. 여권 지지자들끼리. 그런 멍청한 짓은 지금 앞으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또 그쪽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만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지사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사진 찍고 이렇게 친한 모습을 보면 김경수도 갔네. 김경수도 버리자. 우리는 문프만 지키면 된다. 이런 뭘 어떻게 논리로 지켜. 정신승리를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원들이 지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문 대통령을 지키자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 대통령을 지키자는 말은 정권 연장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많이 안 떨어지고
문 대통령의 정책들이 다음 정권에 가서 안 바뀌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 등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등에 의해서 정치 보복 안 당하고 좋은 지지율로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통령만 계신다고 그게 지켜집니까? 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지들이 무슨 청와대 경호원인 줄 아니라고.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 대통령의 지지자지만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 때문에 대통령이 싫어진다가 아니라 지지자들 때문에 야 저렇게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면 현명하고 좀 음. 지혜롭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하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죠. 맞아요. 내가 문 대통령 좋아하는데 니들 때문에 싫어진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무슨 대통령 지지한다고 그렇습니까? 팬클럽들이 너무 오버하면 그 가수가 싫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네. 정치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닥치고 김경수 지켜. 이재명 지키면 돼. 지켜야 된다고요. 물론 어떤 안 좋은 결과가 혹시나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 같은 거 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그 좋은 결과가 나게끔 서로 응원해 주는 거지. 왜 네거티브한 걸로 정치 세력화하려고 그래. 지들이 지지하는 사람만 정치인이야. 김진표 밀어서 총리시키면 만세 부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경수 지사도 이해찬 당대표 밀었다니까? 김진표 민 게 아니라고요.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꼭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예,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히 김경수 지사가 그 드루킹 건 때문에 살짝 좀 법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바로 방향 선회했죠. 이낙연 지지한다고. 이낙연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낙연만 화이팅하고 나머지 박원순도 까 이재명도 다 까면서 이낙연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자신들이 지지해가지고 대선 후보 1위가 되고 있다고.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처럼 하면 돼. 이낙연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으면 좋은 대로 해가지고 붐업 시켜가지고 대통령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다. 우리끼리 힘 뭉쳐서 나가자 하면 되는 거잖아. 가게 문 열기 전부터 줄 서지 마. 우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주자가 되건 되시는 분 밀어드리는 거고 공정한 판을 깔아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다음 대선 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 뭐 줄 서가지고 누구누구만 좋다. 누구누구는 싫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제일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맙시다.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어쨌건 이 방송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방송은 아마 없을 듯. 뭐 어떤 방송이요?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은 없을 네. 듯. 남모지. 남모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 오늘 체력이 지금 보니까 살짝 괜찮아요. 다른 날보다. 약을 안 먹어서 그 생기는.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날은 오고 싶을 때 오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남모지 열기 전에 줄 서지 마세요. 예.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